실제로는 약간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수요기업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급기업이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서비스 지원 계획이라는 걸 총괄기관에 내게 되고 그 서비스 지원 계획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고용노동부가 업종이나 그 규모가 적절하다. 그렇게 컨펌을 해드리면 그때부터 이제 서비스 제공을 이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금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뭐 실시간으로 지급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그 각자 배정받은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선지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선지급을 해드리면은 그거를 이제 받아서 이제 집행을 하시면 되고, 어, 기본적으로 정산은 이 사업이 끝나고 그 보조금법에 따라서 2개월 이후에 하게 돼 있습니다. 2개월, 네.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니까 내년 2월 28일까지 이제 정산 보고서를 내도록 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그 자금 배정을 또 추가로 다음 분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실적이 부진한 공급 기업은 물량을 감하고 좀 빨리빨리 그 집행이 되는 공급 기업에는 추가로 물량을 배정한 이런 제휴정도 하려고 해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상황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기 위해 매달 여기서 말씀드린 증빙 자료를 이제 받으려고 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금은 분기별로 이제 선지급을 받으시는 건데 이제 월배 증빙 자료는 이제 간단한 양식으로 이제 매달 말에 내주시면 되고 실제로 어떤 복잡한 증빙 서류를 포함한 그런 내용들은 내년에 그 정산 때 이제 하시면 된다 그런 겁니다. 네. 어, 그래서 쭉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뭐 저희는 뭐 지침 개정이나 뭐 이런 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한 선정이나 나중에 뭐 제재 조치나 이런 걸 하는 역할을 할 거고 특히 서비스 지원 계획 승인 이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 어떤 성과 평가나 점검이나 이런 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 그래서 몇 번의 이제 현장 점검을 저희가 계획해서 이제 나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말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 하는 점검은 사실은 어떤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는 거고, 연말에 성과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사업의 1년간 성과를 좀 홍보하고 사업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좀 대외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성과를 점검하고 뭐 홍보하고 그렇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HR 플랫폼사가 이제 공급 기업입니다. 그래서 공급 기업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앞으로 홍보랑 모집을 이제 하셔야겠죠? 그게 있고, 물론 지난해 HR 플랫폼 MOU 10개사가 지금 이번에 선정이 돼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그대로 이제 유료라기보다는 예전에 그냥 지원하셨는데, 이제 예산 지원 대상이 되는 그 그룹으로 이제 넣어서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되고, 그걸로 이제 예산 소진을 다 못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모자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홍보 모집을 해서 이제 채우시면 되는 거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기업과 협의해서 서비스 지원 계획을 내셔야 되고, 특히 이런 영세사업장들은 뭐잘 아시겠지만 이 플랫폼에 적응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나 불만사항 처리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또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용 실적 그 제출은 저희가 월말마다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정산이나 이런 업무도 이제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현장 점검이나 성과 평가를 한다면 이제 적극 협조를 이제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문가 위원이나 이런 건 이제 넘어가고요. 네, 그때 이제 뭐 상당히 저희가 이제 우수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평가인을 모셔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다양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나 클라우드 산업에 대해 이해가 높으신 분들을 이제 모셔서요. 그런 거고, 어, 그 다음에 그 전문가위원 풀로 이제 이런 사업운영위원회가 구성됐고, 사실 저번에 운영위원회를 그 선정위원회 이름으로 한 건데, 선정도 있고, 혹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사업 취소라든지, 네,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담당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런 모집 공고를 저희가 했었고, 참여 신청서도 이제 다 하셨던 거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공고문에 이제 다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근데 당연히 뭐 이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이제 하셔서 이제 지원을 하신 거겠지만은, 이게 사실 신청 당시에 이게 이런 거에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됐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든지 아니면은 이후에 이런 상태로 된다든지 하면은 선정 취소 사유가 되니까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뭐 임금체불이 있어서 명단이 공개된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되면은 네,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저희가 그래서 사업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선정을 했었고 총괄기관인 고용노동부가 그 결과를 고려해서 최종 선정과 지원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중간 점검이나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할 건데 어, 올해도 뭐 중간에 약간 그 부진한 기업들 걸 빼서 재배정할 수도 있고요. 내년에도 그런 걸 적극 반영해서 지원 규모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엑셀 파일로 그 지원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가격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모은 거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 건데 그거는 어떤 우리 정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바꾸시면은 그거는 이제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이제 말씀을 주시면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 네, 이게 이제 특히 서비스 세운 지시에 부족한 경우에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네, 다음은 이제 선정 취소입니다. 뭐 이런 일이 부정수급이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비대면 디지털 바우처 사업에서처럼 뭐 또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게 이제 필요해요. 이런 걸 잘 만들어 놓고 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신속하게 이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의 이제 존속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앞서의 신청 자격 외에 어, 여러 가지 비대면 바우처 사업에서도 금지되었던 이제 그 행위들을 이제 나열을 해놨습니다. 뭐 자산성 물품 장비를 판매하다든지 특히 시장 가격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1,000원에 판매되는 서비스는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영세합장에 가더라도 정부한테 1,000원 받고 영세합장에 무료로 지원을 해야겠죠. 정부 사업이라고 1,000원 받던 걸 10,000원 받아서 팔면은 그건 사실은 그 국세를 이제 사취하는 그러니까 잘못 이제 빼돌리는 뭐 그런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저한테 주신 엑셀 그 표에 있는 서비스 가격이 그동안에 어, 그 거래하셨던 관행이 있잖아요. 실제 서비스 하셨던 거랑 조금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은 이제 빠르게 정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우 기술 같은 경우는 뭐 10미만에 무료로 서비스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뭐 앞으로도 무료로 하실 것 같은데 기존에 무료로 하는 걸 유료로 전환하는 것도 이제 시장 가격보다 높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선정된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이거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비대면 디지털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어떤 대행 업체를 통해서 그 수요 기업을 모집하고 거기에 수수료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수요 기업에 대해서 어떤 리베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사업 예산 편성 취지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다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행정 편취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 실적 증빙자를 저희가 매달 말 이제 부탁을 드릴 텐데 이런 것도 잘 이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보조금법상 보조금을 교부를 한 다음에 그게 취지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잘 안 내시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이게 끝나면은 저희가 그 지침의 협약서 부분을 보셨을 거예요. 그 협약서를 그 16개 공급기업에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거기에 서명
하셔서 저희한테 그 스캔 파일을 이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음, 그래서 이제 협약이 이제 사업에 이제 진짜 참여한다고 이제 약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어떤 뭐 손해배상이나 분쟁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각종 서비스 관련해서 어떤 면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비대면 바저 사업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 거고요. 그런데 뭐 이 사업을 하시다가 뭐 자진 포기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는 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협약을 이제 해약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뭐 지원금 정산이나 이런 건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수요기업 모집인데 모집은 이제 당연히 저희 보도자료를 보고 이제 들어오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직접 이제 모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수요기업 요건은 이제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개시 직전 달 말일 기준 예를 들어서 내가 5월부터 쓰고 싶다 하면 4월 말일 기준으로 30일 미만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노무법인이나 이런 법무법인들은 노동법 전문 노동법을 몰라서 이해하기 어려서 지키기 어렵다 이런 곳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예외로 했고요. 뭐 이런 사행산업이나 이런 거는 항상 정부 지원에서 빠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앞부분은 저희가 그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와 뭐 이런 기본 사항만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다 확인을 해드립니다. 확인을 해서 이제 서비스 지원 계획에 승인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 그 수요기업과 함께 협의를 해서 그잘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 이런 HR 플랫폼을 사용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런 조건이 필요한 게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안 써봤던 곳에 대해서 좀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걸 써보라고 이제 권장하는 것이지, 어, 기왕에 그냥 이미 어, 돈을 내고 쓰고 있던 데에다가 그냥 그거를 국비로 대신 내주겠다 이런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A 플랫폼을 쓰고 있다가 B 플랫폼으로 갈아타기를 뭐 지원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 거는 당연히 둘 다 HR 플랫폼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이게 시장 자체가 커져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제살 깎아먹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 HR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을 그 수유기업과 확인을 하셔서 그다음에 그 서비스 지원 계획에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지난해에 저희가 한 110여 개 정도 MOU로 인해서 지금까지 서비스를 하고 계신 곳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예외적으로 당연히 이번 예산 사업에 들어와서 이제 계속 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그 작은 기업들보다는 큰 기업들이 이제 공급 기업들 향후 매출 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작은 영세사업장들이 특히 10인 미만이 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30% 이상이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노력 규정이고요. 이거를 만족시키면 나중에 심사나 물량 배정에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지원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을 직접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보도자료를 보고 연락 온 수요기업과 이제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총괄기관이 정하는 수요기업당 사업지원금 한도 이게 공고문에 나와 있듯이 이제 그 연간 180만 원이죠. 올해 내에서 180만 원인 거고 그 안에서 종료 기간을 이제 자유롭게 정하셔서 별치 서식에 따라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신청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서비스 기간은 이제 3개월 이상이고 회계연도 내에 종료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180만 원짜리를 1개월에 엄청나게 비싼 서비스를 이제 쓰게 해서 1개월 만에 끝나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일체 플랫폼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뒀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회계연도 내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게 좀 고민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월 10만 원짜리를 4월부터 쓰는 거예요. 9개월 동안. 그러면은 90만 원이잖아요. 90만 원 남잖아요. 그럼 그거는 끝난 겁니다. 그 기업은 떤 기업이든 1회만 이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 기업은 180만 원짜리 올해 90만 원 쓰고 못 썼다 하더라도 그 내년도에 뭐 그거를 다시 쓸 수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연도를 2월에서 하도록 하는 게 좀 훨씬 좀 적절해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HR 플랫폼도 저희도 상당히 나중에 정상 관리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쓰는 곳은 사실은 거의 36개월간 그거를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상당히 이제 힘도 쉽지 않죠. 그래서 서로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걱정되는 이제 우려점이 어떤 영수사업장이 서비스를 쓰다가 중간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중간에 나가면 빨리 그 자리를 채워서 실적을 만들어야 이제 그 지원금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구조잖아요. 이 사업이. 근데 뭐 10월, 11월에 빈자리가 나면 영수업장 모집이 굉장히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기업들은 수요 기업들은 뭐 1, 2개월 정도 무료 쓰다가 그 다음 내년에는 이제 다 무조건 유료고 이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1, 2개월 참고 그냥 다음에 들어올 요인이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시면은 사실은 그 사업 초기에 뭐 전체적으로 세팅을 하시고 뭐 관리를 최대한 잘 하셔서 중간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 이탈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제 좀 초반에 빨리빨리 이제 메꿔주시는 게 이제 좋을 어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180만 원도 넘는 부분은 스스로 부담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 썼다 그러면 올해 180만 원까지는 여기로 지원하는 거지만 120만 원은 따로 그거는 결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는 국가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한 개 기업이 1회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 한 개 기업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은 서비스 지원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즉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뭐냐면은 수요 기업이 2개월 연속으로 로그인 한 번도 하지 않는다든지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 변심이나 폐업 같은 사유로 중단하고자 하면은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시고 중단하시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업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개월은 이제 필수인 거고 그 전에라도 수요 기업이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수요 기업과 빨리 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4월부터 20만 원짜리 서비스를 9개월을 하기로 이제 약정을 했어요. 수요 기업하고. 근데 5월을 이제 썼는데, 4월 한 달을 썼는데 5월부터 쓰지를 않은 거예요. 그럼 이제 원칙적으로는 5월, 6월 다 안 썼네. 그 다음 이제 7월에 거기랑 이제 제공 중단을 하고 이제 노동부에 알리고 뭐 이러셔야겠지만 그렇게 하면 7월에 이제 새로운 영세사업장을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로 갈수록 더 이제 어려워질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드린 사례에선 4월엔 잘 썼는데 5월엔 잘 안 쓰고 있다. 그럼 그런 부분들 좀 모니터링 하셔서 안 쓰실 거면 이제 그냥 그 중단하시면 된다 하고 5월부터 빨리 다른 곳을 구하셔야 이제 실적을 채우시기가 되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수요 기업이 어떤 서비스 종료 기간이 뭐더 기간이 짧아지더라도 더 이런저런 서비스를 많이 쓰고 싶다 뭐 이런 바뀐 경우에는 이제 수정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용 실적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매월 말까지 서식에 따라서 이제 보내주시면 되고 이때 뭐 근로자의 뭐 상세한 뭐 근태 자료라든지 근로자 이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특히 좀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서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본 그냥 사업장 명하고 로그인 횟수 정도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붙는 게 로그 기록인데 예를 들어 로그 기록을 이제 뽑으실 때 혹시 거기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비식별화가 필요한 거죠. 네, 그 다음은 뭐 원래 보조 사업을 하면 이런 자료 보관 의무 같은 게 있고요. 혹시 장애가 발생하시면은 이제 알려주시면 되고 어떤 변경 사항이 있어도 기업에 그 공기업 변경 사항이 있어도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보조금은 당연히 그 별도 계정을 설정하셔서 이제 따로 계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기존에 쓰시던 다른 거랑 섞어서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회계 연도 내에 이제 추진 실적을 충분히 마련하셔서 다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뭐 전산으로 관리하시겠지만 이런 거 잘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내년도 정산 때 이게 나오죠. 완료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제 정산 보고서를
내셔야 하는 거고요. 네, 저희가 어떤 현장 점검을 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 음, 그, 아까 그 중단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안 써서 그냥 중단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그 거기 수요기업에서 원해서 그 중단됐다든지 하면은 어 기본적으로 대부분 월할 계산이시더라고요. 월할 계산이면은 그 달까지는 이제 지급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4월까지 쓰고 4월 5월까지 쓰고 6월에 안 쓰고 그냥 끄는 거예요. 그러면은 4월 5월까지는 계속 이제 지급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특별하게 일할 계산하시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5월 15일까지 썼다. 그러면 5월 15일까지는 다 이제 지급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그, 네, 이 사업 기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침에 이런 뭐 신청 서류나 이런 게 나와 있지만,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뭐 이런 신청 서류를 당연히 뭐 새로 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신청과 심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끝난 거고 이제 남은 게 이제 이 표준 협약서를 이제 서로 서명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뭐 내용은 거의 지침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이 지원 계획을 그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게 있죠. 이때 이제 이런 개인정보 동의 있을 때 이제 같이 받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실적 제출 양식, 그건 월말마다 내는 게 있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좀 모르시는 것 중에 그 물량 배정, 예를 들어서 뭐 50개소면은 그 50개소면은 9천만 원이죠. 180만 원이니까 50개소면 9천만 원을 받으신 건데 50개소 9천만 원이라는 거는 제가 그 선정 심사 결과표에도 드렸지만 그 50개소만 하라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네. 그 만약에 그 단가가 예를 들어 좀 싼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180만 원 50개소면은 이런 거죠. 한 달에 20만 원짜리를 9개월 하면 180만 원이잖아요. 그럼 50개소를 딱 하면은 딱 9천만 원을 다 털 수 있겠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만약에 20만 원인데 50개소를 못 채우신 거예요. 30개소다. 그러면 이제 30개소 어찌 지원금 받고 나머지는 이제 반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 우리는 20만 원이 아니라 월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개소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10만 원 곱하기 9개월 90만 원인데 9천만 원 더 쓰려면 100개소잖아요. 100개소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천만 원 다 이제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은 아무튼 올해 내에 그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올해 내에서 이제 끝나는 거다. 그 180만 원 한도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무료 지원을 하시는 경우도 그 이 사업의 실적에서 배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우기술 같은 경우 예를 들어 10 미만 무료를 하고 계신데 그거를 여기서 배제해 버리면 사실 그 10 미만 목표라는 거를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10 미만을 무료로 하는 경우에. 네, 그래서 배제하지 않고요. 그거는 이제 지원금 지급 대상은 당연히 아니겠죠. 무료 지원을 하시고 있으면 그걸로 지원금을 달라고 하실 일은 없을 테니까.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실적 때는 같이 그냥 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냥 무료로 몇 개 이렇게 지원을 했다. 이렇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그리고 예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그 당연히 근태 관리 그리고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그리고 이거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태 관리라고 하면 아주 직접적으로 연차 세는 거나 이런 게 관련이 되고 그리고 뭐 그거와 관련된 뭐 GPS 서비스라든지 그런 게 있고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뭐 그거를 거기에 서명하는 거 아니면 그거를 전자적으로 발송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당연히 다 이제 예산 지원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예, 원칙적으로 당연히 이 그 서비스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HR 플랫폼 서비스인데 그뭐 노무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뭐 그거는 뭐 100만 원이다. 뭐 이런 거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이제
생각하셔서 나중에 그 실적으로 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고요. 네. 근데 또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는 아닌데 좀 약간 너무 좀 간접적이긴 한데 그 서비스가 기존에 좀 그 말씀드린 5개와 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랑 어떤 한 묶음으로 이렇게 뭐 묶여서 이제 팔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뭐, 뭐, 5개 서비스에 더해서 뭐 다섯 개 서비스, 근로계약서 포함해서 5개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 근로계약서의 어떤 그 서명과 발송, 그거에 더해서 그냥 일반적인 문서의 서명과 발송, 뭐 그런 거가 그냥 하나의 묶음이었던 거예요. 하나의 묶음으로 이미 이제 거래가 계속 됐었고, 그 기존에도. 그리고, 뭐, 근로계약서 외에 다른 문서들을 이제 서명하고 발송하는 서비스들이 사실 대가도 뭐 그렇게 아주 미미하고 뭐 이런 정도라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이 말씀드린 그 5가지 기능과 관계없는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곳이 우리는 그 근로계약서 서명 발송과 함께 그냥 일반 문서 서명 발송도 하나의 이제 패키지였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패키지가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5만 원이었는데 사실은 그 추가 근로계약서 아닌 다른 문서 거를 빼면은 뭐 가격을 좀 빼야겠죠? 근데 그거는 기존에 거래 관행도 없고 되게 좀 그 가격을 책정하기가 너무 곤란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곤란함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다 이제 직접 관련된 서비스가 아니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거고 그리고 그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으시면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한번 주시면 되는데 근데 또 그 대가가 이제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그 약간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련되진 않지만 패키지라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그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어 예를 들어서 그, 그, 그 외에 진짜 직접 관련된 서비스에 비해서 과도하게 크다. 예를 들어 아까 그 노무서 자문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는 이제 사업주제가 안 맞기 때문에 이제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대부분 기업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몇 개 기업은 좀 전화를 드리고 이거를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을 수 없을지 좀 사정을 들어보고 좀 빼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개발 예정인 서비스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과 선정 그 상황에서 이미 개발이 돼 있는 서비스들만 이걸로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혹시 뭐 하반기에 개발 완료된다 하시면은 그거는 개발 완료하시고 시장에서 좀 이렇게 그 판매를 하신 다음에 내년에 그 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사업에 이제 지원 대상으로 이제 넣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중간에 이미 저희와 약속했던 SFR로 약속했던 거기서 뭐 갑자기 서비스 내역이나 가격을 변동해서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 지원금 신청을 하셔도 안 됩니다. 네, 그런 거고 다음은 어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그 아까 그 지침의 서식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최소화하려고 해봤는데 협약서 그리고 이건 한 번만 이제 하시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니고 이제 근데 서비스 지원 계획을 이제 영수협장마다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때 이제 동의서도 받아주셔야 되고 그 이용 실적을 이제 또 제출하시는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제출할 건가, 그리고 이거를 진짜 서면으로 다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거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비스 지원 계획이라든지, 동의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개인정보나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이런 문구들이 이제 부정수급 예방하기 위한 건데, 뭐 부정수급 예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서면 작성을 해서 사실 다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좀 이제 부탁을 드리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 되게 사실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서명과 별개로 어떤 엑셀 양식을 따로 이제 우리가 두고 그걸 이제 좀 작성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엑셀은 한 행에 이 서비스 지원 계획에 있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뭐 한 열에는 뭐 사업장명, 뭐 그다음 뭐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원하는 서비스 종류 뭐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을 따로 이제 요청을 드리려고 하고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실적도 엑셀 파일로 따로 이제 또 요청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지원 계획은 아무튼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내셔야 되는데 어, 그 이런 그 파일들은 저희가 그 정부 보조금 사이트 있잖아요. 네. 거기를 통해서 이제 하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거기가 이제 파일을 올리는 게 이제 너무나 불편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어떤 이걸 위한 전용 정보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또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거는 사실 정부 사업을 하기에는 좀 약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이 사업장 정보가 담긴 이제 파일을 다루는 거나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공직자 메일로 이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앞으로 이제 근데 자금이 있죠. 그래서 자금은 저희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관련해서는 사실 여기 외에 기본적으로 보조금법에 따른 어떤 교부 신청서 작성해서 그 보조금 사이트에서 제출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신청서 작성이나 이런 거는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게 그 저희가 이제 아무튼 최종적으로 보도자료와 그 첨부 별점 파일들 이거 다시 보내서 이제 확인 드릴 거고 근데 이런 거 보내드리면은 그 기한을 꼭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거를 뭐 기자단에 넘긴다든지 이런 게 다 시한이 있기 때문에 어, 또 16개니까 저희가 일일이 이거 언제 내시냐 이렇게 전화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한을 꼭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혹시 개별적으로 그 보도자료를 내신다면은 저희와 이제 엠바고를 보도 일시를 좀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엠바고는 3월 31일 12시가 인터넷이고 조간은 4월 1일 화요일 지면은 4월 1일 화요일 조간입니다. 네, 그런 거고 네, 마지막으로는 그 몇 가지 안내 사항이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어 최종적으로 협약까지 이제 다 해서 3월까지 제가 이 업무를 하고 오늘 그 회의 자리에 허윤 사무관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네,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이제 허윤 사무관님과 이제 다른 주무관님이 사업을 이제 좀 담당하시게 될 거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허윤 사무관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담당자 연락처가 조금씩 다 바뀐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담당자가.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또 확인을 부탁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질문을 좀 해주시면은 그거 답변 드리는 게 있고, 맨 마지막으로는 오늘 저희 고용문화 개선 정책과에서도 이제 참석을 하셨어요. 고용문화 개선 정책과는 그 유연근무제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라고 어, 근태 관리 같은 그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면 기본적으로 근태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유연근무제에 필요한 인프라로서 HR 플랫폼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사업을 이제 또 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회의 끝에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상당히 설명이 길었는데 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한번 어, 음성으로 주셔도 좋고요.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음, 전자계약으로는 어, 전자계약으로 하신다는 게 뭐 그럼 여기 있는 그 지원 계획서나 그 동의서 내용을 어, 음,
음, 네네, 네. 예. 그, 결국에 우리가 이 사업에 보조금 증빙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이 양자가 서명한 결국엔 그 PDF 파일입니다. 서비스 지원 계획도 그렇고 동의서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전자결제해도 그 PDF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대로,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결국 파일이 필요한 거니까요, 우리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그대로 이제 잘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서비스 지원 계획이나 동의서의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에서 말씀 주신 게 MOE 이후 선정된 업체 중에 30명이 넘은 업체.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네, 아까 저희가, 네, 질문 계속 올려주시고요. 서비스 개시 직전 달 말일 기준 30인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 선정 기준이요. 수요기업 선정 기준이. 근데 아무튼 그때 기준으로 30인 미만이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자격은 유지되는 겁니다.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격을 갑자기 박탈하면은 이제 되게 관리도 어렵고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30명이 넘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은 이제 그 미만인 이제 29인까지만 그렇게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중요한 말씀이 그런 건 좀 적어 놓으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중간에 30인 넘어도 괜찮다. 근데 뭐 30인 넘은 것 부분은 예를 들어 뭐 40명이면은 거기서 29명 빼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 그거는 자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수요 기업이요.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이용 실적 제출 양식 이외에 로그인 로그 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네. 그거는 로그 기록을 하는 목적은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양식이 보이시죠? 실적 제출 양식에 뭐 AA 카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몇 번을 썼다. 뭐 20번을 썼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로그 기록에는 사실 이거에 증빙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AA 카페에서 이거를 20번 이 달에 접속을 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뭐 20개 행위라든지 뭐 그런 자료가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자료가 이제 AA 카페라는 게 어디 표시가 돼 있어야겠죠. 뭐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접근 계정이 A1, 2, 3, 4, 5, 6, 7, 8에서 뭐 20개 행위 있는 거예요. A1, 2, 3, 4, 5, 6, 7, 8에서 몇 월 몇 시에 여기 접근했고 언제 또 접근했고 뭐 이런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취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용시적 제출 양식은 이제 총알표 같은 거고 로그 기록은 이제 자유롭게 구성하실 수 있는데 그 행정 부담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그냥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뭐 20회 접속 기록 이거를요. 그 다음에 음, 작년에 어떤 HR 플랫폼 사용하다가 현재는 중단됐다. 그렇죠. 뭐 4월 1일 기준이면은 사실 직전 3개월이면은 올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어떻게 썼든지 써서 중단하지 뭐 그런 데도 다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올해 4월, 예를 들어 4월 1일 시작하는데 이 기준 3개월 전까지 서비스 이용한 적이 이제 없었던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정사는, 어, 네. 그 지원서에 제출된 금액이라는 게 아마 그 서비스 지원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가격 여기는 당연히 그 기초적인 가격을 이제 올려주시는 거겠죠. 제 엑셀 파일에 넣었던 뭐 그런 거예요. 어, 여기는 뭐 근태관리 근로계획서 쓰기로 했고, 뭐, 월 3,000원, 인당 월 3,000원이 근로계획서는 뭐 건당 1,000원이다. 뭐 이런 내용을 쓰는 거지. 실제로 이제 정산하는 건 당연히 다 실비죠. 네, 실제로 기업에서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정부가 수요기업이 지불하는 지금까지 뭐 공급기업이 지불해왔던 그걸 정부가 대신 내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입퇴사자가 발생하는지 그러면 계속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수요기업 공고는 네, 이게 비대면 바우처 사업하고 특히 이제 다른 게 수요기업을 저희가 공고를 해서 별도로 모집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이제 하지를 않는 겁니다. 네, 그런 거고 이제 저희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저희 수요기업 들어온 경로는 하나는 그냥 저희 보도자를 보고 그 이 페이지에 있는 그 연락처에 그냥 연락하셔서 그 공급기업에 이렇게 서비스 해달라 이렇게 협의하면 그때부터 이제 지원계획서 쓰고 뭐 별도로 어떤 약정이 필요하면 그 회사와 뭐 그런 거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모집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 지원 계획을 제출하고 변, 별도 심사 과정이 있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어, 당연히 저희가 승인하는 과정은 있는데 어, 거기서 그거를 좀 최대한 빨리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는 거는 보는 건 딱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 지원 계획을 이제 저희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엑셀 엑셀로 또 저희가 이거를 하나의 작성을 요청 드릴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엑셀에 사업장 관리부나 이런 걸 써주실 텐데 저희가 그러면은 신속하게 그 사업장 규모 그리고 그 그리고 그 업종이죠. 업종까지 이제 확인해서 드리면은 어 그러면 이제 바로 그게 이제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인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그 여기에 그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나 업종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어 여기에 당연히 사전에 약속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고 서비스 기간은 3개월 이상이고 올해 안에 끝내야 되고 뭐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이 이제 만족하는지만 빨리 확인해서 이제 드리는 거니까요. 뭐 심사 기간은 뭐 아주 길어도 일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웬만하면 그거보다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지 3호, 어, 수요 기업에, 어, 별지 2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별지 2호 서비스 지원 계획서에 이제 이 부분이 있잖아요. 3개월 이내에 HI 플랫폼을 이용한 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네. 음, 네. 이 부분은 원래, 그러니까 이 확인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게, 어, 그거를 예전에도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어, 이 부분은 네, 그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했을 때, 이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함께 그 동시에 이 확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런데, 어, 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비스 지원 계획서를 제출하면, 근데, 네, 입증 책임이 수요기업에 있도록 하자는 논의, 어, 그런데 이거 같은 부분은 좀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 기업이 어떤 HR 플랫폼을 이미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공급 기업한테 이걸 작정하고 속인 거예요. 그럼 공급 기업이 뭐 1차적으로 확인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수요 기업이 이걸 아주 고의적으로 속인다면은 사실 공급 기업이 뭐 그거를 뭐 수사기관처럼 다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이제 그게 문제가 되면은 당연히 뭐 그런 경우에 어, 이 뭐 지원금 환수나 어떤 이런 제재 조치에 있어서 공급 기업이 피해가 가는 건 당연히 있기가 어렵겠죠. 네. 수요 기업이 그렇게 고의적으로 그렇게 속인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어떤 공급 기업이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급 기업의 책임은 그냥 예를 들어 수유기업이 나는 그냥 쓰고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그냥 그래도 뭐 우리 거 써보시라고 한다든지 정부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뭐 아니면은
뭐 거기 예를 들어 인사 담당자와 얘기하면서 쓰고 있다는 걸 아주 쉽게 알게 됐다든지 뭐 그런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아주 그 작은 그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아니면 일부러 그 기존에 쓰고 있던 사실을 무시하고 이제 지원을 하는 경우에 어떤 지원금 환수나 뭐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 네, 뭐 수요 기업의 어떤 고의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지원 계획서를 제출하면은 네, 아, 네, 그러네요. 아까도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도 이제 별도 다른 정보 시스템 관리자랑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체적인 시간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최단 시간을 좀 계산을 해봐서요. 그다음에 10명인 기업의 법인 대표자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 서비스를 이용한다. 예, 그, 뭐, 네, 이런 건 문제는 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 근로자 관리용으로 이걸 쓰는 거긴 하지만, 그게 실제로 뭐 근로자가 쓰는 그런 HR 플랫폼 비용만 지원하는 거냐, 또 뭐, 그거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가 쓸 수 없으면 이게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 근로자 10명인데 대표자 1명 포함해서 11인을 썼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증빙자료를 내시고 이제 지원금을 이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 점검은 음, 네, 그 수요 기업에 대해서 당연히 아까 그 지침상에도 이제 수요 기업의 의무가 있는데요. 그, 네, 여기 보시면은 그 성과평가나 점검에 협조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네, 수요 기업에 안내해 주셔도 안내 이제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서비스 지원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성실히 그 서비스 쓰셔야 되고 나중에 증빙자료 수집 작성이라든지 성과평가 점검에 좀 협조하셔야 된다. 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 안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검은 저희가 뭐 그거는 고려를 해볼 텐데 공급 기업이든 수요 기업이든 뭐 다 좀 특히 사업 초기는 들어오고 하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예산 부가세 포함이냐고 하는데 이거는 그 비대면 바우처 사업하고 좀 그 구조가 달라요. 예전에 그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 어떤 그 수요 기업이 공급 기업한테 뭔가 이제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구조가 전혀 아니잖아요. 오로지 그냥 현물 서비스를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급기업 수요기업 간의 어떤 거래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부가세법을 찾아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은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별지 제2호는 별지 제2호가 표준 협약서죠. 이거는 네, 이거는 제가 오늘 회의 끝나면 다시 한번 이제 협약서를 업체마다 써서 드리고 거기에 이제 서명해서 내일까지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CPT에서 의견해 주신 게 음, 그러니까 계약을 처음 했을 때 초기 인원으로 그냥 고정된 걸로 보고 그냥 연간 계약을 한 번에 이제 해버리자고 하시는 거죠. 음, 음, 네.
아, 네. 서기관님, 혹시 말씀 예, 예, 잠깐 예. 추가로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시프트 이민호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비로 실제 진행하는 지원 사업이 없었던 배경 중에 이거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서로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서, 다른 지원 사업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협의된 고정 인원으로 계약하고, 거기에 맞게 지원금 제출하고, 매달 증빙자료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잘 운영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무래도 고용노동부 쪽이나 아니면 저희 공급기업, 뭐 또 수요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긴 해서 좀 중요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지원 사업도 다른 지원 사업이랑 굳이 동일하게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서비스가 중단된다, 그러면은 4개월만 된다. 그럼 예시 드신 사례에서는 그냥 40만 원까지는 정산 받고 50만 원은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거군요. 아, 네. 다른 지원 사업에서도 휴폐업 예, 관련돼서 반환금이나 이런 것들 저희한테 안내해 주거든요. 그러면 예, 남은 기간에 대해서 계산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그 중간에 사용자가 매우 늘어나면은 뭐 공급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경우는 없나요? 네, 실제 인원이 좀 늘고 또는 좀 줄어들 수도 있기는 한데 사전에 예, 그래서 예. 이번 연도 어느 정도 사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 인원을 맞추는 건이라 혹시 조금 증가하더라도 뭐 저희 어, 쪽에서 돈을 더 받고 그러진 않기는 하고 좀 줄더라도 또 환급하거나 하진 않다 보니까 그런 방식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 근데 그러면은 뭐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5명으로 계약을 했는데 막 나중에 뭐 50명이 된 거예요. 뭐 아니면 뭐 30명이 된 거예요. 뭐 이래서 아무튼 공기업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아무튼 처음에 뭐 한 30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나중에 엄청 근로자 수가 줄어든다든지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정도 이제 국고보조금도 필요도 없는데 그게 다 이제 지급이 된 거잖아요. 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20명이라는 기준은 당연히 서비스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시는 거겠죠? 보통은 예를 들면 현재 한 15명 정도 인력이 있기는 한데 올해 하반기에 충원 계획이 한 5명 정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보통 계약을 예. 체결을 합니다. 그런 아, 실제 형태로 영업을 하실 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실제 영업은 아니고 지원 사업 진행하면서 보통은 어, 충원되는 인원이 뭐 당장 다음 달에 들어올 수도 있고 하반기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인원을 어, 두고 계약하는 편이긴 합니다. 아, 지원 사업에서는 그렇고 실제 영업에서는 실비로 하시고요. 네, 실제도 조금 저희가 여유 인원을 같이 잡고 계약을 하기도 해요. 동일한 어, 방식으로. 네네. 왜냐하면 인원 변동이라는 게, 뭐 확정일 수는 없잖아요.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그러니까요. 예. 변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보통 바우처나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뭐 3년, 5년 장기간이 아니고, 보통은 그 당해년도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인원 음, 변동이 크지는 않긴 하거든요. 정말 특별한 케이스, 아까처럼 휴폐업이라든지, 사업장이 갑자기 좀 축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원 음, 변동이 크지 않고 다른 또 규모에 대비해서 영세 사업자 분들은 조금 더 변동폭이 작을 것으로 보여서 갑자기 10명 인원들이 50명 채용하기는 큰 기업도 어려울 거라서 제 음, 생각에는 오히려 이렇게 조금 9개월 정도 1년도 아니다 보니까 보통 더 짧으면 6개월 내외도 계약을 할 텐데 그러면 음, 저희가 지원금 한도가 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하면 금액 계산하기가 좀 쉽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업장을 바로 계약 체결하는데 한도 맞추기도 좋을 거고, 네. 일단은 조금 더 관리 측면에서 좀 효율적일 것 같기도 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신경 써야 되고 관여해야 될 게 굉장히 서로 많아져서 더 비효율적일 것 같긴 합니다. 음, 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뭐, 그렇다고 또 다른 지원 사업에서 그랑 다른 지금 방식은 아닌데 기존에서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도 생각했습니다. 음, 예. 저도 뭐 이게 당연히 엄청 관리가 편하다는 이제 생각은 드는데, 그, 근데 저는 뭐 당연히 이게 관리가 편한데, 우리 기존의 실비 방식이라는 게 기존의 그 공급 기업들이 그, 어, 예를 들어서 고객사에 대해서 사실 거의 이 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산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달에 근로자 수가 바뀌면은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말씀 주셨는데 그 전달 며칠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바뀌면 그 다음 달은 뭐 바뀐 근로자에 이제 대응해서 그 요금이 청구되고 이런 거라고 말씀하셔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면 이번에 이 사업에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그 드는 비용을 실제로 우리가 청구해야 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아마 조금 차이가 좀 있다면 이제 예예예. 일시불이 아니고 매월 인원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12명 썼다라고 보고를 하더라도 그 실비 정산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따로 확인하셔가지고 저희가 인원이랑 다른 경우로 정산하실 수도 있다라고 했던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 차이가 음,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음, 그것도 만약에 월 방식이라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사용한 인원으로 요청했을 때 그 인원에 맞춰서 정산을 했다면 변동 없이 계산하기가 또 맞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지 음,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예, 저희가 제출한 인원도 다르고 실제 또 측정해서 정산 주는 금액도 다르고 저희는 또 그 금액이 다르니까 추정하기도 어렵고 네, 그런 이슈가 좀 있을 것 어, 같아요. 네. 그,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실비정산이라고 했다고 이게 뭐 매일매일 바뀌는 그 근로자 인원이나 뭐 이거에 따라서 그 과금을 새로 그때그때 매일매일 뭐 다르게 해야 되고 그걸 뭐 합산해서 지원금 내야 되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었고요. 그냥 기존에 그 각 업체들이 계산하고 있는 방식을 이제 최대한 그냥 그대로 가져오자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그 공급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이번 달은 20명이었는데 뭐 그 다음 달 시작하기 그 직전일에 뭐 15명으로 주셨으면 그 다음 달에 15명 곱하기 뭐 얼마에서 그렇게 산정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한테 내실 때도 그냥 그렇게 뭐 이달은 20명이었고 그 다음 달은 15명 이렇게 서비스 제공을 했다. 이것만 내시면 된다. 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거는 한 번 20명이면 그냥 계속 20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 연도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편하긴 한데 20명을 일단 어떻게 정할 것이냐. 지금 현재 인원으로 당연히 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 추가 고용 인원을 한다고 하면 추가 고용 인원을 당연히 엄청 많이 불러버리면 거기는 그냥 사실 그렇게 추가 고용 할지도 모르는데 많은 지원을 받게 되니까 그럼 결국 지금 인원인데 근데 그게 이제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그거를 고려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런 인원이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공급기업은 그 인원이 늘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가를 지원받지 못하니까 그럼 이제 부정적인 인센티브가 생기잖아요. 뭐 예를 들어 5명으로 연간 계약했는데 거기가 장사 잘 돼서 20명 됐어요. 그러면은 공기업 입장에서는 난 5명으로 이거 보조금 받는 거였는데 이렇게 늘으면은 거기는 약간 좀 뭐 계속 뭐 서비스 제공하지 않을 어떤 그런 요인이 생기는 거죠. 뭐 실제로 뭐 그렇게까지 뭐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한번 제가 본부장님께 좀 한번 따로 전화를 드릴게요. 저는 사실 시프티도 뭐 이런 그, 그, 저희 방식이 큰 엄청난 부담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시프티가 어떤 방식의 정상인지 한번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리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의견 주실 분 있으세요? 다른 회사 중에서? 지금과 같이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식 있잖아요. 뭐 월별로 그 바뀌는 근로자 수에 대응해서 이렇게 정산한다. 그게 실비 정산이다. 그렇게 하는 거가 기존의 그 기업의 서비스 그 정산 관행하고 너무 달라서 너무 행정적으로 부담이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있으시면은 좀 말씀을 주시겠어요? 예, 저 농업인 예성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농업인 예성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 잠시만요. 음, 네. 그, 뭐 말씀해 보시겠어요? 음, 혹시 다른 분들은 들리시나요?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신 건지. 어, 지금 말씀 중단하신 거군요. 그, 에, 그, 혹시 들리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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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립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안 들리시는 것 같아서 저희 농업인 예성입니다. 예,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기준 인원으로 계약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현재 뭐 15명 정도다. 그러면 20명이든 10명이든 뭐 인원이 줄 거다, 늘 거다를 좀 서로 협의해서 기준 인원을 정해놓고 20명이라고 정해서 계약을 하면 매달 고정된 그 20명이라고 하고요. 너무나 큰 변동이 일어나면 그 변동되는 시점에서 인원 가져가는 그걸 저희는 20% 플러스 마이너스 20%가 되면은 변동되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책정한 인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변동되는 인원을 적용하기는 너무 번거롭고 확인하기가 어려워서요. 일단 기준점은 음, 갖고 있습니다. 음, 네, 네, 알겠습니다. 더 다른 분들도 의견 주셨는데, 다우 기술도 이런 의견이라고 하시고, 음, 사람놀이도 의견 주셨고, 그, 이거는 제가 한 번만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정상 방식에 있어서는요. 그, 그 다음에, 수유기업 대상 문의, 관련 조항 14주 수유기업 요건, 아, 계약 체결하지 않는 곳이면 해당하는지 문의, 어, 네, 이용한다는 건 당연히
계약 체결하고 이제 실제로 쓰고 있는 것이고, 뭐 단순히 문의만 했다든지, 뭐 무료 테스트만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어, 이제 안 쓴 거죠. 네, 그거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다우기술에서 주신 게 기능 확장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당연히 아예 안 쓰고 있던 데다가 이제 쓰도록 유도하는 게 사업 목적이고, 이미 쓰고 있던 데가 기능 확장하는 건 그냥 자기 돈으로 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예산이 제한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은 서비스 지원 계획 양식 원본 파일이요. 네, 그건 당연히 뭐 다 드릴 수 있고요. 전자계약 하려는데 이제 쓰시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실적 제출 양식도 그리고 개인정보 공유도. 어, 네, 그래서 그거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 설명으로 진행하여 스캔본으로 노동부 담당자 메일, 담당자 메일은 아무튼 저희가 그 전자적 변경된 것까지 해서 다 이제 메일 주소를 안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협약서에 규제 서명, 회사 직인 날인 뭐에 다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안 붙는다고 하셨는데 플렉스에서 주신 건데 어, 세파일 등의 서비스 가격은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냐? 아, 저 서비스 이거 제가 그 가격표, 서비스 가격표 거기 채워달라고, 확인해달라고 한 그거 말씀하신 거군요. 음, 예. 그러면은 이게 부가세 대상인 어떤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HR 플랫폼 서비스가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조금 주는 겁니다. 그건 이제 부가세 제외라고 이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부가세를 포함해서 하셨던 분은 뺀 걸로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주신 데 중에는 우리요인가요? 아무튼 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부가세 포함한 걸로 이제 내시면은 안 되니까요. 네, 그런 거고. 네, 사람놀이에서 인원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뭐 회사 추가 부담이라는 게 공급 기업 부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요 기업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네, 우리는 부가세 포함으로 주셨군요. 뺀 걸로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났을 경우가 문제인데 사실 인원이 늘어났을 경우에 수요 기업에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그러니까 이제 이민우 본부장님이 진짜 좋은 의견 주신 건데 이게 좀 저는 걱정되는 게 그런 거죠. 이제 10명으로 했다가 어떤 기업이 이제 2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10명분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처음에 10명으로 약속했으니까 너 그 10명은 수요 기업이 알아서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은 처음에 20명으로 들어온 데는 그냥 20명어치로 그냥 무료 서비스 다 받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랑 약간 이런 형평성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공급 기업이 부담한다면요, 뭐 그건 문제는 아니겠지만 수요 기업이 부담한다면요. 아무튼 우리는 30 미만에선 다 주는 게 목적이었는데 어떤 우리의 정산 편의성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좀 희생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그 부분보다도 인원이 줄었을 때가 엄청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25인, 30인으로 1년치 그냥 결제해놨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목 사람들 대부분 없는 거예요, 1년 중에. 그럼 이제 사실 허투루 그게 된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 본부장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예성에서 하신 것처럼 좀 보완적인 뭐 그런 걸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튼 한 번만 더 이제 내부적으로 빠르게 얘기해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른 그 공급 기업들에서도 다 이렇게, 어떤 산정 인원 변동을 좀 이렇게 그 계산 복잡성 때문에 그걸 별로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나요? 예전에 저한테 여러 개 업체들이 월별로 그냥 달라진다, 계속 청구 금액이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예. 플렉스도 그러지 않으셨었나요? 예. 그러니까 도너츠도 그렇고 자버 자버에서는 아예 그걸 넘어서 아예 그 일하를 하신다고 이제 하셨거든요. 계산을 하실 때 아예 매 이- 예, 월별이시죠. 그러니까 월별인 경우에는 사실 지금처럼 월별 변동 인원을 반영해서 정산하는 게 별 부담이 안 되시지 않나요? 도너츠나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네. 서기관님 혹시 그 예, 예. 말씀 추가로 드려도 될까요? 예, 조금 예. 혼동이 될 수 있어가지고 예, 예, 예. 아마 저희 시프티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들도 일시불 계약, 월간 계약, 계약 방식이 다 존재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네. 하나만 제공한다는 건 아니었고요. 예, 예, 예. 저희도 월간 해가지고 실제 사용 인원 측정해서 과금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일시불로 고정된 협의 인원으로 계약하는 방식 둘 다 진행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음, 하지만 지금 핵심적인 건 저희가 고정 인원으로 일시불이든 월간이든 제한을 했을 때 그 인원에 맞춰서 정산 지급하는 게 아닌 그 4대 보험 등록된 직원 수에 대한 걸로 확인한다는 그 절차가 조금 더 관건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제가 이제 고려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에 아, 대해 예, 예, 예. 그 부분으로 생각해서 근데, 네, 본부장님, 그거 말씀드릴 게, 저희가 네, 그 고용보험 그걸로 인원을 네, 확인한다는 거는, 네, 처음에 그냥 선정할 때 당시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네, 네, 개시 전 말일 기준 30일 미만일 것. 네, 그때만 확인한다는 거고, 네, 네, 네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음, 각자 그 각사에서 하시던 방식 있잖아요. 매월 네, 네, 월별 네, 인원 변동 정산하시는 방식. 네, 네. 그걸로 그냥 자체적으로 하셔서 그냥 서류 만들어서 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네. 그러면 모르는 내용이 네네. 있을 수 있어가지고 예, 예, 예. 네, 사실 뭐 다른 지역에서 연간 계약 예, 진행했을 때 예, 아까 예, 말씀하신 그 추가 인원에 대한 부분은 본 사업 예. 기간 내 HR 플랫폼이랑 총괄 기업이랑 저희 협의해서 뭐 추가 비용 청구하지 않는 사실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니까 예, 네네네.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담 주지 않는 범위고 낮아지는 부분만 검토된다면 조금 더 음, 효율적인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이제 수행 사업계획서 받은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는 처에서 1차 하고 이후 네, 매월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네네. 사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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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하는 예. 방식이라면 저희도 네네.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기는 아, 합니다. 네네. 너무 다행이네요, 본부장님. 네네. 네, 네, 좀 본부장님. 내용이 조금 네,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그 월별로 변동하는 인원을 노동부한테 일일이 다 확인을 받은 다음에 그거에 따라 정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게 복잡하다 생각하신 거군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그 월별 계약 하시는 그대로 그냥 정산하시던 대로 그대로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내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괜찮으신 거죠? 그러면은. 네, 사실 뭐 일시불 계약이 제일 예, 베스트긴 한데 예, 거기에 예, 대한 예, 안전장치나 뭔가 협약이 좀 어려운 거라면 예, 예, 예. 월간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예.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뭐 이거에 더 나가서 사실 그 연간 계약이 더 간편하긴 한데, 네. 저는 제가, 제가 감사원 감사관이라면은 그렇게 구성된 사업은 반드시 그거를 조사해 볼 거거든요. 연간으로 15인으로 했는데 진짜 연도 중에 계속 15인 이상이었는지 사람이 예를 들어 뭐 5인이면은 허투루 쓴 거고 그거에 대해서 노동부는 뭐 방기한 거고 공기업도 뭐 그냥
보조금 받지 그거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서 네, 아무튼 월별 그러니까 고용보험으로 인원 정산하는 게 아니라 월별 자체적으로 사용 인원 집계해서 청구하는 게 시프티도 뭐 그렇게 부담이 아니시고 다른 데도 괜찮으시면은 그걸로 그냥 두겠습니다. 네. 괜찮으신 거죠? 다른 그 채팅창에 답변 안 주셨던 분도? 이게 오늘 제일 그 중요한 논의 주제였던 것 같은데, 정산 방식이. 괜찮으신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좀 길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뭐, 나머지 사항들이나, 뭐 오늘 의견 주셨던 것들, 더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시침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리고 뭐 메일로 또 안내 이제 드릴 거고요. 예. 네,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학과에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고용문학에서 정책과에서 네,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문학개선 정책과 김민석 주무관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뭐 저희 사업은 뭐 아닌데 좀 HR 플랫폼 뭐 이제 지원 사업하고 저희 인프라 사업하고 좀 이제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안내를 드리게 됐고요. 사실 이제 목적이나 지원 방식 같은 게 좀 차이가 있어서 이제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셔서 기업에 지원해 주시다가 저희의 목적에 맞는 뭐 유연근무라든지 일자리 균형을 위해서 이제 기업이 인프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저희 사업에도 좀 적극 참여를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사업을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뭐 이제 구축비 지원 안내문이 좀 나갔던 부분인데 좀 이제 요 화면을 보면서 간단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일단 지원 대상은 이제 그 HR 플랫폼은 좀 영세 기업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유연근무 활용을 위해서 인프라를 설치하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나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근무를 좀 활용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이제 저희가 적극 좀 지원을 해줘서 유연근무 활용에 이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지원 내용은 저희가 유연근무, 그러니까 시차 출퇴근, 선택근무, 재택 원격근무,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경우에 이 기업에 대한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의 투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자부담을 가지게 되고요. 그 유형별로 좀 이제 지원금 비율을 보시면 저희가 재택 원격 근무를 위해서 투자하는 인프라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 대비해서 50%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근무혁신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을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8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 인프라는 이제 그 모든 유연근무 유형, 재택 원격 근무도 포함이 되고요. 선택근무나 시차 출퇴근 이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또는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7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 한도는 750만 원으로 한도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뭐 1,000만 원 미만으로 소규모로 투자한다 그러면 유연근무 유형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 절차를 보시면 저희가 지원하는 절차가 기업이 직접 투자하면 저희는 기업에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기업에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할 때 참여 신청서랑 이제 구축해야 될 견적서를 첨부를 합니다. 그럼 해당 견적서가 적절한지를 고용센터에서 심사 승인을 하고요.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금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지원 요건을 검토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요거 신청은 저희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뭐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저희 지원 사업을 설명을 드렸고, 뭐 이제 HR 플랫폼하고 좀 유사한 측면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근태 관리 시스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재택 원격 근무 같은 경우에 이제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또 이제 정보 시스템, 그래서 그룹웨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이 되거든요. 좀 더 지원 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 플랫폼 이용하지 않는 또 다른 뭐 인프라가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저희 사업도 이렇게 활용하고 일부 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메일로 공유를, 메일 주소를 제가 잘 모르는데 혹시 메일 주소가 있을까요? 이 메일 뭐 공유는 뭐 당연히 해드릴 수 있는데 가만히 있어. 메일 여기서는 지금 공유가 주소는 안 되죠? 주무관님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다 공유를 드리고 저 연락처도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상으로 이제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협약서라든지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지금 들리시나요? 네, 그리고 협약서라든지 다른 사항들은 이제 메일로 또 안내 드릴 테니까 그 시간 잘 맞춰서 좀 답장 좀 부탁드리고요. 예, 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4월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